오늘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가 된다고 하는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죽음에 대한 간접 체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삶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지루하고 의미 없었던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하고 다시 의욕이 솟아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는 힘이 생기기도 하지요.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가 돌아가신 어느 부자 노인의 유언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와보니 알겠습니다. 비싼 돈으로 산 고급 핸드폰의 대부분 성능은 사용하지도 않았고 값비싼 외제차도 반 이상의 성능은 필요도 없는 것이었고 넓고 화려했던 우리 집도 반 이상의 공간은 비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명품의 옷과 사치품들 또한 필요가 없는 것이었고 내 허영심의 결과물일 뿐이었소. 살아보니 인생은 운동 경기와 같더군요. 전반전은 학력, 권력, 부와 명예를 가지기 위해 애써 살아왔고 그런 것들을 남보다 월등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기는 것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후반전은 달랐어요. 전반전의 승리를 위해 젊음을 바쳤던 내 몸의 혈압, 혈당, 요산을 낮추기에 후반전은 급급했습니다. 전반전은 나보다 높은 누군가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 후반전은 나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의사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전반전에서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후반전에서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하물며 경기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데 나도 쉬어가며 갔어야 했던 것을. 전반전에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날들. 이제는 씁쓸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지인들에게 딱히 아픈 곳이 없어도 잠자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괴로운 일 있어도 훌을 털어버려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다 움켜쥐고 있지 말고 돈과 권력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하며 아무리 바빠도 휴식할 줄을 알며 본인의 건강을 생각하며 운동하세요. 100만 원짜리 옷의 가치는 가격표로 증명해주고 2억 원의 외제차는 수표로 증명해주고 25억짜리 집은 등기 권리증이 증명해주는데 사람의 가치는 뭐가 증명해주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바로 건강한 몸이랍니다.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마세요. 건강할 때 가지고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당신이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입니다. 세상에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오.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해 아파줄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에는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요. 내가 죽으면 나의 외제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요. 많은 재물의 욕심은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가 한때 자랑으로 알고 쌓았던 많은 것들, 돈과 권력과 지위도 이제는 그저 짐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애타게 살지들 마시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세요.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에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 특실에 이렇게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오. 아무리 시설이 좋은 특실이면 뭐하리. 허름한 농촌 경로당보다 못하단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 편지를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나름 기쁨을 느낀답니다. 바쁘게 세상 살아가는 그대들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 뿐이라오. 누구보다 먼저 웃고 많이 웃는 행복한 나날들로 가득 채우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유언장을 듣고 나니 마음이 어떠신가요? 가슴이 참 먹먹해지고 인생이 더섭다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을까? 왜 옆을 돌아보지 못하고 투쟁하듯 살았을까? 사람은 누구나 후회 없는 행복한 인생을 꿈꿉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을 때 본인이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 후회합니다. 죽음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엄격하게 자신을 관리하며 살아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던 남자는 실력을 인정받아 빨리 승진하고 싶었고 미국 지사에도 좋은 대우를 보장받으며 나가고 싶어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본인의 바램을 10년 안에 실현하여 빠르게 경제적 자유와 부를 거머쥐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남들이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가는 피크닉도 가지 않고 평일에는 회사에서 야근으로 때우고 주말에도 출근하여 일을 하거나 회사에 도움되는 공부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암 판정을 받았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최대한 절제하며 살았는데 암 판정이라니 너무나 슬펐습니다. 평일에 와이프에게 육아와 가사를 모두 미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재미있는 책 한 권 제대로 읽어주지 못하고 아빠로서 놀아주지 못한 게 너무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주말에 다른 집은 여행도 가는데 자기도 가고 싶다고 졸랐던 것을 거절하며 회사에 나와 지냈던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남은 기간 동안 가족 여행을 갔었는데 산의 풍경과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가족도 이런 풍경도 못 볼 것을 생각하니 눈물만 흘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즐길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변에 조금이라도 베풀지 못했던 삶을 후회하였다고 합니다. 50대 위암에 걸린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절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돈을 벌어도 본인에게 돈을 쓰지 않는 것은 물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돈을 쓰지 않았고 저축을 최대의 미덕으로 여기며 생활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모으는 것이 가족과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만이었지만 암 판정을 받은 이후에는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깨달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 건강할 때는 이런 것을 몰랐을까 후회가 되었습니다. 돈의 속성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도는 것입니다. 각자 본인의 사정에 맞게 조금이라도 베풀고 살면 그 돈은 결국 본인에게 어떠한 형식의 대가로든 돌아옵니다. 꼭 베풀고자 하는 행위가 돈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소소한 봉사를 통해서도 베품을 행할 수 있고 세상에 좋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봉사를 통해서 나를 헌신하면 세상도 받기만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대가가 돌아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 주변인이나 자식 세대에게 복이 돌아갑니다. 음덕을 쌓으라는 말도 그런 것을 뜻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베푸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내 가슴 속에 맺힌 감정을 풀거나 내가 피해를 준 사람의 응어리를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으로 시작해 사람으로 끝나며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불행하고 슬픈 감정도 일어납니다.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반대로 상처를 주기도 하죠. 내가 하지 않았으면 좋았던 말과 행동들, 그때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었고 내가 과하게 행동한 부분이 있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못했던 상황들. 지금 생각해보니 왜 그때 사소한 것으로 그렇게까지 했나 싶습니다. 사과를 하고 풀고 싶어도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그럴 상황이 안 됩니다. 또한 평소에 고맙거나 미안해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나의 감정들. 숨기고 살며 제대로 표현해보지 못한 내 감정들이 하나하나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면서 주위 사람들을 최대한 사랑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죽기 전에 하는 후회 3가지 들으시니 기분이 어떠신가요? 평범했던 우리의 오늘 하루가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에겐 그토록 바라던 날이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간접 체험하고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날 때 미리 유언장을 한번 써보세요. 유언장을 쓰려고 펜을 드는 순간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영화 필름처럼 나의 삶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정리하면서 기쁜 순간도 떠오르고 후회됐던 생각도 떠오를 것입니다.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행복한 순간도 떠오르면서 내 삶이 정리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새로운 각오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동시에 맺혔던 나의 감정이 치유되기도 하지요. 일본의 유명 작가 히라노 히데노리는 그에 져서 감동에 찬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물건이나 돈이 아닌 감동이라는 추억뿐이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다음 세대에 남는 것은 자신이 품었던 뜻이다. 유언은 한 사람의 생이 끝날 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무엇입니다. 가족과 남은 이들에게 더 없는 선물이 돼주기도 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분배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남긴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미국의 희극 배우인 잭 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자 그의 아내에게 날마다 장미꽃이 배달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꽃을 보내는지 궁금했던 아내가 하루는 꽃집에 전화를 걸어 보낸 이가 누군지 왜 날마다 꽃을 보내는지 물었고 꽃집 주인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잭 베니 씨가 부인이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장미꽃 한 다발씩 꼭 보내드리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매일매일 장미꽃을 받을 때마다 부인은 남편의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하였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유언은 이런 장미꽃처럼 남아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야 그 의미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한편 유언장은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다정했던 형제들 간에 분란을 낳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재산을 본인에게 물려줄 거라 믿었는데 다른 형제에게 더 많이 줬다고 싸우는 경우도 많지요. 외국 어느 억만장자가 본인의 전 재산을 기르던 고양이에게 물려주겠다고 해서 화가 난 아들이 법원에 소송을 건 이야기는 쓴웃음을 짓게도 만듭니다. 요즘은 나이 지긋한 사람들 사이에서 유언장 미리 쓰기 운동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남은 식구들에게 남기는 말, 장례 방법, 시신 처리, 유산 분배 등 항목도 다양하고요. 자식들이 부모의 죽음에 당황하지 않고 조목조목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언을 글로 남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살아있을 때 틈틈이 말로 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각은 이렇구나 하면서 미리미리 엿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유언장인 셈이죠. 실제로 어떤 한 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박모 씨는 4명의 자식이 있고 모두 연년생입니다. 1살 차이라서 모이면 다들 고만고만했고 생각 수준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일 무렵에 외국에 살던 박모 씨 지인의 아들이 한국에 들어와 박모 씨 집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하루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이 집을 누가 가질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모 씨는 잠자코 들어봤다고 합니다. 집은 장남이 당연히 자기가 가지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독립해서 스스로 장만할 생각이니 이 집은 필요 없다고 했고 둘째도 전문직을 가져서 내 힘으로 집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셋째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하고 막내는 미국에서 햄버거 장사를 할 거라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셋째가 당돌하게도 그럼 자기가 이 집을 갖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지인의 아들이 아버지의 승낙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아버지는 결혼할 때까지만 자식을 돌봐주고 재산은 모두 사회 환원하겠다고 했으며 가족 모두 거기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인 아들의 말은 그 얘기를 몰래 듣고 있던 박모 씨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고 그 일이 있고부터 아이들에게 틈나는 대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공부만큼은 원하는 대로 시켜줄게. 다만 거기까지다. 결혼 자금은 500만 원만 현금으로 지원하겠다. 너희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데에 쓰도록 해라. 그랬더니 막내는 자기가 제일 손해라면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달라고 볼멘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수시로 그 말을 했더니 아이들은 언젠가부터 아버지의 재산은 사회 환원되는 거구나. 내 집을 장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너무나도 흔하게 듣는 말이지만 그 말이 장례식에 운집한 150만 명의 사람들을 울린 것은 평생거지, 불황아, 장애인, 나환자 등 모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그녀의 삶이 담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곧 유언이 된다는 생각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어떤 유언을 남길지 생각해보고 그 유언대로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그 누구보다 나를 위한 유언이 되는 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유언을 남길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